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복소수의 공리체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복소수는 사실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로 만족하는 근이 없지만 오일러가 허상의 근 있다라고 하고 만들어낸 수체계인데요. 이 수체계를 만들어내려면 연산이 잘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수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수에 9개 법칙 기억하시죠? 덧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곱셈에 대해서 결교항력, 그리고 좌분배 법칙, 우분배 법칙. 그래서 복소수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복소수 전체 집합을 우리 로마자 C라고 했을 때 C에서 정의된 연산 플러스 곱셈을 실수의 성질을 만족하도록 이미 알파, 베타, 감마의 복소수에 대해서 첫 번째 결합법칙,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대해서 가로를 앞뒤로 묶어도 똑같다. 다음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알파 더하기 베타나 베타 더하기 알파나 똑같다. 항등원 0의 존재성, 어떤 0이라는 복소수가 있어서 모든 복소수 관계없이, 알파라는 복소수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수, 즉 알파 더하기 0이라는 녀석을 더하면 알파 그 자체가 나오도록 연산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얘를 덧셈 항등원이라고. 네 번째, 덧셈의 역원, 각각의 복소수가 던져질 때마다 그에 응대해서 역수가 존재를 해야 되죠. 덧셈에 대한 역원. 그래서 알파가 복소수로 던져질 때마다 각각에 의존해서 마이너스 알파라는 복소수가 구성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3번에서 정의된 0이 만들어지도록 하면 될 겁니다. 즉, 이 0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거는 과연 누군가. 이렇게 해서 덧셈 구조 4개가 나옵니다. 결교항력. 그리고 실수의 구성을 따르려면 또 역시나 법칙을 5번부터 해서 곱셈의 결합법칙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가로를 달리 묶는 것. 교환법칙 알파, 베타나 베타, 알파나 똑같도록. 그 다음에 1이라는 녀석이 또 복소수에도 있어야 될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뭐 i라고 쓰고 1이라고 읽죠. 그래서 어떤 i라는 복소수가 있어서 임의 복소수 관계없이 곱했을 때 알파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즉 곱셈 항등원이 될 수 있는 i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곱셈 역원도 존재할 거냐 했을 때 실수의 성질처럼 3번에서 정의된 0이 아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에 응대해서 a분의 1 혹은 a 인버스라는 게 있어서 복소수로서 알파 인버스, 알파 곱하기 알파 인버스가 7번에서 정의된 항등원 i 혹은 1이 나오도록 그렇게 연산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9번 분배법칙이죠. 그래서 덧셈 곱셈에 대해서 분배법칙, 뭐 좌분배, 우분배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칙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연산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봅시다. 자, 나 복소수의 빨간색 덧셈이라고 할게요. 덧셈 연산을 구성해 볼 텐데 1번부터 4번 위에 덧셈에 대한 결교 항력을 만족하도록 덧셈 연산을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알파, 베타를 복소수 두고 왔을 때 어떤 실수 A, B, C, D가 있어서 알파는 A 더하기 BI, 베타는 C 더하기 DI 꼴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파란색 덧셈은 그 실수부랑 허수를 파트를 연결해주는 덧셈이라고 색깔을 구별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연산을 이제 새롭게 정의할 텐데요. 그럼 덧셈이란 것은 이항연산으로서 함수처럼 볼 수가 있는데, 무튼 알파, 베타를 더한다라는 이 행위, 즉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를 새로운 연산 빨간색으로 더해준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표현될 텐데, 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실수부끼리는 곱하고 허수부끼리는 더해가지고 연산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C를 아예 날려버리고 앞에 것만 주고 그 다음 BD는 또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연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1번부터 4번의 법칙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럽고 이 4가지 법칙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결국은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의 합으로 보게 되면 얘는 실수부끼리, 지금 보시면 깜빡깜빡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해가지고 연산을 정의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결교 항력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은 정의가 옳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정리 1번. 이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 결합법칙, 합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증명해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알파, 베타, 감마를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실수 A, B, C, D, E, F가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E 플러스 FI로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가로 더하기 감마, 이건 빨간색은 복소수의 더하기고 얘가 등호로 어떻게 해가지고 뒤에 가로로 바뀌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중괄호 치고 E 플러스 FI라고 두면 방금 우리가 연산 정의로부터 빨간색 더하기는 실수부끼리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A 더하기 C 그리고 B 더하기 DI 이렇게 해서 파란색 플러스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합법칙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빨간색 더하기의 정의를 다시 쓰게 되면 이 대상인 A 플러스 C에서 1을 더하고 그 다음 B 플러스 D에서 F를 더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실수의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쓰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결합법칙을 쓰게 되면 가로가 달리 묶이고 다시 얘들을 빨간색이었던 복소수 덧셈 정의로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A 플러스 BI를 빼내서 빨간색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를 다시 빨간색 플러스 우리가 정의하고자 했던 복소수 연산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결국은 알파 더하기 가로에 베타 플러스 감마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서 증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리 2번 교환법칙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파, 베타 복소수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나 베타 더하기 알파나 같다. 증명을 해보면 일단 알파, 베타를 그냥 let, put 두겠습니다. 실수 어떤 A, B, C, D가 있어서 알파를 A 더하기 BI, 베타를 C 플러스 DI 꼴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진행돼서 베타 더하기 알파로 끝이 나면 되죠. 여기에서 실수의 교환법칙을 쓰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파랑 베타를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로 바꿔주고 이 연결 인자들은 지금 파란색 플러스로 두었습니다. 빨간색 더하기는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으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는 것을 정의했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은 실수의 더하기죠. 그래서 실수의 덧셈은 우리 결교의 가로 2번 실수의 가로 2번 법칙에 의해서 공리에 의해서 AC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교환법칙이 쓰여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소수 덧셈의 정의로 돌려버리면 C 플러스 DI 플러스 A 플러스 BI 빨간색으로 정의가 될 거고 다시 베타랑 알파의 정의로부터 베타 더하기 알파로 마무리가 되면서 증명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항등원 정리 3번 어떤 0이라는 복소수가 있어서 for all 모든 복소수 관계없이 알파 더하기 0이 알파 자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항등원 0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은 우리 아마도 실수인 0 플러스 0i로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알파를 임의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AB라는 실수가 있어서 알파가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즉 알파 더하기 제로가 알파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그대로 A 더하기 BI 쓰고 그 다음에 제로를 우리가 저렇게 택했으니까 실수인 0 플러스 0i로 두고 이 빨간색 덧셈의 정의를 쓰게 되면 실수끼리 더하니까 A 더하기 0이랑 B 더하기 0의 I 형태로 표현되겠죠. 근데 실수에서 0은 항등원이기 때문에 A를 더하게 되면 결교항 가로 3번에 의해서 실수 항등원 성질에 의해서 A 플러스 BI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우리가 알파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알파로 됨으로써 결국 증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4번 복소수 여건, 덧셈 여건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알파 복소수에 대해서 어떤 알파 마이너스가 있어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위에서 정의된 0 플러스 0i, 즉 항등원 0을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알파의 존재성입니다. 각각에 의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수의 성질을 쓰면 될 건데, 일단 알파를 복소수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 AB가 있어서 알파는 A 플러스 BI, 파란색은 연결인자라고 했어요. 덧셈. 그래서 어쨌든 A 플러스 BI 형태로 표현되고, 근데 이제 실수는 성질에 의해서 가로 4번이었죠. 그 어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라는 게 있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랑 B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을 만족하는 그러한 여건이 존재하죠.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힌트 삼아서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이 주어진 A하고 B의 덧셈 여건, 실수에서의 덧셈 여건을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복소수로 실제로 한번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우리 A상수 A 플러스 BI라 했고, 마이너스 알파는 방금 설정이 AB에 의존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I라고 두었습니다. 이 빨간색 덧셈 정의로부터 실수분끼리 허수분끼리 더하게 되면 이런 형태인데, 얘는 분명히 덧셈의 요건 정의로부터 0 플러스 0i 파란 색깔로 결정되고, 얘는 우리가 애초에 결국 0이 되는 거죠. 위에서 정리 3번에서 설정했던 항등원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증명이 완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덧셈은 따라서 이제 정리 1번부터 정리 4번이 결국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 공리를 만족하는 플러스 연산인 걸 알 수가 있고, 저렇게 연산 정의한 것은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애시당초 우리가 설정한 이 공리의 1번부터 4번까지가 지금 저렇게 연산을 설정했을 때 다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실수끼리 허수끼리 더하는 것은 올바른 연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곱셈에 대해서 그 5번부터 8번까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 복소수 곱셈 연산의 구성, 빨간색 점이라고 할게요. 방금 봤던 5번부터 8번의 공리를 만족하도록 곱셈 연산을 구성해 보자. 이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실수 A, B, C, D가 있어서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두었을 때 곱셈 연산, 이항연산 함수처럼 보게 되면 곱셈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는 것, 알파랑 베타의 곱셈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곱셈 연산자에 대해서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곱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가 문제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복소수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 우리들은 덧셈을 실수부끼리 복소수끼리 더했는 것처럼 곱셈도 실수부끼리 그리고 허수부끼리 이렇게 곱하는, 즉 AC랑 BD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도 찍었지만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게 되면 곱셈에 대해서 결합, 교환, 항등원까지는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항등원은 1 플러스 1i로 두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0 플러스 3i 같은 거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게 되면 1 플러스 3분의 1i도 여건이 되는 거고 2 플러스 3분의 1i도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면 여건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 돼요. A 플러스 BDI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곱셈의 연산 후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부득불 얘들을 전개하는 형태로서 결국 곱셈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는 서로 이렇게 분배되듯이 보게 되면 실수분은 어떻게 되냐면 AC 마이너스 BD가 됩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실수부로 설정을 합니다. AC 마이너스 BD. 그다음에 허수부는 AD랑 BC의 합으로, 즉 AD 더하기 BC로 끝에서부터 가는 걸로 할게요.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결국은 마치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 4개의 곱셈에 대한 결합, 교환, 항등원 여건을 다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이죠. 근데 이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복소수 연산을 한번 정해보자. 자, 정리 5번.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부터 일단 알파, 베타, 감마를 복소수 들고 오면 실수 A, B, C, D, E, F가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곱셈으로 앞에 가로가 뒤에 가로가 되느냐 조금 세심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 베타가
소가로로 묶여 있으니까 A, B, C, D로 다 풀어버리면 이렇게 중가로로 빨간색 곱셈이 앞에 묶이고 뒤에는 이제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곱셈을 정의대로 전개하는 형태로 해보면 AC-BD 그리고 AD 양 끝에 더하기 BC 안에 거 두 개 해서 파란색 플러스로 I 형태로 이렇게 묶여서 중괄호가 표현될 것이고 뒤에는 그대로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해보면 크게는 이렇게 뭐 플러스 뭐 I 형태가 될 텐데 앞에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집어넣게 되고 그죠? AC-BD의 E 그다음 마이너스에 AD 플러스 BC의 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양 끝에 두 개 AC-BD의 F 그 다음에 안에 거 두 개 AD 플러스 BC의 E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그냥 풀지 말고 우리가 분석법을 사용해서 역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영역오리를 찾읍시다. 어쨌든 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 곱하기 감마는 일단 중괄호가 오른쪽에 묶여서 이렇게 될 거고 거꾸로 푼 상황을 연출해 보면 A 플러스 BI에다가 이 두 개 곱해서 빼주니까 CE 빼기 DF가 될 것이고 그다음 뒤에 거 두 개는 CF 더하기 DE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그냥 또 해보죠. 거꾸로. 즉 앞에 거는 이거 두 개 곱해서 빼주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곱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두 개는 양 끝에 거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곱하기 CF 더하기 DE 더하기 B 곱하기 CE 마이너스 DF죠.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지금 이 등호가 위에 거랑 같으냐 따져보면 풀어보세요. ACE BDE 그 다음 ADF-의 BCF인데 B로 묶어주시면 A로 묶어주시면 앞에 CE가 묶이고 DF가 묶이죠. A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묶어주시면 CF 뒤에 있었죠. 그 다음에 DE가 또 앞에 있으니까 됩니다. 그렇게 뒤에 것도 이렇게 똑같다는 걸 확인되니까 증명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결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복잡할 뿐. 자, 교환도 해보죠. 자, 정리 6번 알파 베타 복수수에서 알파 베타나 베타 알파나 똑같다. 저렇게 연산을 정의한 게 옳으냐? 그러면 알파 베타 이미 들고 오게 되면 실수 A, B, C, D가 있어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는 알파 빨간색 곱 베타가 베타 빨간색 곱 알파가 되느냐? 알파는 그대로 썼고 이 곱셈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AC-BD에 AD 플러스 BC 허수부입니다. 그다음 역방향으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분석법 사용해서 베타가 C 플러스 DI 그 다음 알파가 A 플러스 BI니까 이렇게 쓰고 얘를 다시 곱셈 정의로 거꾸로 써보면 CA 마이너스 DB가 될 거고 그죠? 앞에 거. 그 다음에 CB 더하기 D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같냐 살펴보면 AC나 CA나 똑같고 BD는 똑같고 AD가 DA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BC가 CB로 바뀌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의 교환 법칙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수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정리 6번은 성립한다는 것을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항등원가고 요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정리 7 항등원 이야기. 어떤 i라는 복수수가 있어서 for all alpha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i가 알파를 만족한다. 그래서 곱셈 항등원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얘를 어떻게 정의해 내려야 되느냐? 이걸 찾는 방법은 실제로 네모 플러스 세모 i 곱하기 a 플러스 bi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어렵지 않게 사실 그 항등원 1이라는 것은 곱셈에 대해서 1 플러스 0i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실수에서도 1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알파를 임의로 복수를 들고 왔을 때 어떤 실수 AB가 있어서 알파가 A 플러스 BI로 표현될 것이고 그러면 알파 곱하기 1이 어떻게 해서 알파가 되느냐 따져야 됩니다. 그럼 알파라는 것은 A 플러스 BI라 뒀고 이 1이라는 것은 1 플러스 0i다. 복소수로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본 건데 실제로 이 빨간색 곱셈으로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B 곱하기 제로고
뒤에 허수부는 A0 더하기 B1이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곱셈 항등원 1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A가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0은 우리 정리 1번이었죠. 실수해서. B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A만 남고, 그 다음 허수부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0은 0인 거 증명했고, B 곱하기 1은 실수해서 항등원이기 때문에 B가 되어서 결국 B만 남고, 그로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증명 끝났습니다. 괜찮죠? 이제 역수. 자, 요건 정리 8번. 임의의 알파 복소수 두고인데 위에서 정리 7에서 정했던, 아니죠, 정리 3에서 이야기했던 0이 아닌 거예요. 즉 0 플러스 0i가 아닌 거죠. 그러면 복소수 알파가 0 플러스 0i가 아니다 이 말은 복소수 상등에 의하면 각각이 다 같을 때를 우리가 복소수 같다 하잖아요. 실수부랑 허수부 끼리끼리 같을 때.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한 개만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일단 어떤 알파의 여건 인버스가 존재해서 알파 곱하기 알파 인버스가 7번에서 이야기했던 1, 즉 i가 되는 거, 1 플러스 0i가 되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풀풀 해볼 텐데,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수부가 0이 아니거나 혹은 허수부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알파를 0이 아닌 복소수 들고 왔을 때 a가 0이 아니거나 5월은 우리가 이렇게 V 표시했죠. 혹은 어떤 B가, 허수부가 0이 아니어서 알파가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일반성 잃지 않고 알파가 A 플러스 BI를 했을 때 우리 실수부 A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B가 0이 아닐 때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될 테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명히 우리 실수성질로부터 0이 아닙니다. 실제로 양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테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 얘를 이제 실수부로 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를 허수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실수가 됩니다. 맞죠? 실수에서 실수 나눈 거니까. 그래서 얘를 각각 가지고 알파 인버스라고 정의를 할 거거든요. 와, 쌤,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역시나 얘도 네모 플러스 세모 i라고 두고 전개해서 1 플러스 0i 꼴이 나오도록 AB를 조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과정도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 영상에 그 1파트에 살펴보시면 요거를 실험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 인버스를 얘로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대로 실수부 허수부로.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복소수가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알파 곱하기 알파 인버스가 실제 1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집어넣었어요. A 플러스 BI랑 파란색 플러스는 연결인자고, 그러면 얘는 곱셈, 빨간색 곱셈 정의로부터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빼기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빼는 걸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실수부 됐고, 허수부 양 끝에 두 개 곱해서 안에 거 두 개 곱해가지고 더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수부는 분자가 a 제곱에 마이너스 b 곱하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그래서 분자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니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돼서 1이 되죠. 1.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역시나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가 분자에 있어서 약분이 날라가서 0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0i가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i 혹은 1이라고 했던 정의였던 항등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따라서 위 점 곱셈 빨간색 연산은 즉 이렇게 서로서로 전개하는 형태, 정리 5번부터 8번에 의해서 괄호 5번부터 8번까지 공리를 만족하는 곱셈의 연산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모 법칙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소수 플러스 곱셈 연산 섞어서 분모 법칙. 알파 베타 감마를 임의로 복소수 들고 왔을 때 좌분배 법칙 혹은 우분배 법칙,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혹은 왼쪽에 있을 때는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자, 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앞에 거 해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어쨌든 요 형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일단 치환해가지고 원래 형태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중괄호 있는 부분 살펴보시면
이 빨간색 덧셈은 우리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는 걸로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정의대로 써보면 파란색 연결 플러스로부터 CE 두 개 더하고 그 다음 DEF 더해서 표현됐어요. 그다음 빨간색 점 곱하기는 우리 순서가 이렇게 곱해졌죠. 그래서 A, D 더하기 F 빼기 B, C 더하기 E 이렇게 맞죠? B, D 더하기 F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 거 두 개 A, D, F 더하기 B, C 더하기 E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형태가 이제 파란색 플러스로 연결돼서 뭐 플러스 뭐 I 형태가 될 텐데 일단 다시 잠깐 역으로 가서 거꾸로 올라갈게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끝이 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를 각각 곱하기 정의대로 따라가 보면 이제 덧셈은 빨간색 덧셈으로 연결될 텐데 AC-BD 더하기 AD 더하기 BC 앞에 거 두 개 곱했고 뒤에 거 두 개도 곱하면 AE 빼기 BF 더하기 AF 미안합니다. AE-BF 더하기 AF 더하기 BE가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이 더하기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더하기를 헷갈리지 마시고 AC-BD랑 AE-BF를 두 개 더해가지고 표현해 줄게요. 자, 허수부끼리 더합니다. AD 더하기 BC랑 AF 더하기 BE를 더해서 허수부에다가 표현해주면 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성립했는지 살펴보면 AC-BD가 있죠,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AE-BF가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수부 끝났고 AD 전개된 거랑 BC 있고 AF 전개된 거랑 BE 전개된 게 있죠. 그래서 실수 성질로부터 실수의 분배 법칙으로부터 사실상 복소수 분배 법칙도 증명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분배 법칙도 마무리 해볼게요. 베타 더하기 감마의 알파가 어떻게 해서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되면 되죠. 맞아요? 근데 복소수 곱셈은 우리 앞서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를 뒤에 곱해도 상관없어요. 알파 곱하기. 근데 방금 우리 정리9의 앞부분에 의하면 이 녀석은 분배가 되는 걸로 했거든요. 방금 증명했잖아요. 위에서 방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고 근데 각각 성분 알파 베타랑 알파 감마는 교환이 또 가능하죠. 증명했고. 따라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 내면 위의 플러스 곱셈 연산 섞인 것도 정리 9에 의해 가지고 공리를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분배 법칙이 가능한 연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는 건 옳고 최종적으로 보면 곱셈의 항등원은 이렇게 1 플러스 영하이고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A 플러스 BI의 A 역원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켤레 복수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A 마이너스 BI 두고 A 마이너스 BI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복수 형태는 아니지만 분모 형태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고 정의대로 따라가면 이게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A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역원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가 외워서 역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알다시피 이렇게 역원 그냥 복수수가 있으면 알파분의 1처럼 형식적으로 보고 똑같이 켤레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환도 됐고 결합도 됐고 곱셈이 이제 좀 힘들었고 덧셈은 좀 자연스러워서 그래도 좀 이해가 쉬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튼 복소수 공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국 실수의 성질을 깨뜨리지 않고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필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복소수도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과학의 연역적 체계를 따라간다는 의미로 계속 공리를 보고 있지만 복소수도 상당히 심오하고 할 말들이 많은 아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망의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